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진로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제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 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의 미래와 그리고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미 전에 한번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 책을 한번 보고 나니까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바로 미스터 T의 김경민 씨입니다. 이 책을 제가 김경민 씨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경민 씨가 저도 마찬가지고 경민 씨도 그랬겠지만 그 솔로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팀 활동을 같이 하고 단체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민이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민이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걱정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고민에 대한 치료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연습을 더 많이 하면은 그 고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예전에 행복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할 나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시면은 맨 앞표지에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저에게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관심과 그리고 이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을 날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활동해왔던 일들과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제 인생에 정말 몇 번 안 되는 큰 감사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스터 트롯 경연하는 도중에 다른 분들은 댓글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평을 받으려고 일부러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상처받는 비평이나 이런 글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덤덤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평들을 기록하고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뒤로 비평을 해주시면은 비평을 해주시는 대로 수긍을 하고 그거를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못 고친 게 있어요.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저 외모를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외모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는 고치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게 악플이지만 저는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비평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고 나서야 비로소 힘이 된다라는 책의 구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 하면 도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도전이라는 거를 그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 판소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국립창극단이라고 하는 곳은 연기를 하고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를 하는 집단인데, 평생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춤도 춰본 적이 없는 제가 국립창극단에 도전을 하게 됐었고, 그 국립창극단에서 7년 동안 단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한번 도전을 하게 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2번 정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더 발전하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서는 되도록 빨리 실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 도전을 했었을 때, 그때 주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신 게, 되도록이면은 실수를 많이 해라. 물론 공연 때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연습 때라든지 아니면은 리허설을 할 때라든지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연습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발돋움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오늘이다라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10년에 전주대사슴 놀이라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제가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연습실 뒤에다가 정말 조그마한 고시원을 얻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연습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광스럽게 그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책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적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를 두려고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원수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하고 모든 일에 그 친구를 섞어서 뒷담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라고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인생에 같이 가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그래, 평생 볼 사람이니까 괜히 그렇게 욕하고 서로 헐뜯고 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고, 제가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딱 술 한잔 먹고 끝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원수가 있으시다면 너무 미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저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